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 284화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첫 번째 편 시작할게요.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성입니다. 네, 자 지난번 예고가 나갔죠. 네. 애니메이션 이게 2쿨짜리로 구성이 돼 있고 1기가 방영이 됐고 2기도 방영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 작품 이야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청취 탑 10. 얼마나 들어주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이고요. 네. 1위는 카르하루님 4일 5시간 33분. 2위 존 위크님. 존 윅. 아 이거 위가 WEAK야. 존이 되게 약해. 약한 존님. 약한 존. 자, 2일 13시간 35분. 3위 1084-5074님 네. 2일 12시간 23분. 4위 규농님 2일 11시간 3분. 5위 현이님 HYUNIIE 1일 20시간 31분. 네. 6위 무풍쿠마님 1일 8시간 27분. 아, 감사합니다. 7위 먹을 게 없어 님 1일 8시간 21분. 8위 타오버님 1일 3시간 49분. 네. 9위 데이비 드드드님 1일 3시간 20분. 10위 블라블럼 050님 비에로 BLEM 050님 1일 55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뵙는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자 이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를 하자면은 나가츠키 타페이 작가의 동명 라이트 노벨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요 네. 라이트 노벨이 현재 본편만 28권까지 오. 발매가 되어 있고 외전도 굉장히 많더라고. 각 캐릭터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뭐 그 정도 있고요. 이게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하다 2017년 2위였어. 뭐 약칭은 아시는 대로 리제로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리고 감독은 와타나베 마사하루. 와타나베 시니치로가 아니고 요분은 잘 모르겠더라고. 자, 제작사는 화이트 폭스인데 여기서 만든 게 대표작으로는 칼 이야기, 슈타인즈 게이트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은 2016년에 방영이 됐고 현재 말씀드렸듯이 2기까지 방영된 상태고요. 네. 2020년에 요 1기 감독판 이름으로 이제 방영이 됐어요. 현재 뭐 올라온 걸 보면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거는 거의 감독판이 있더라고. 네. 2화씩 묶어가지고 한 예, 거죠. 예. 그거 말고 뭐 조금 달라졌다는데 그게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냥 제 방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하. 어쨌든 우리가 본 것도 요 감독판입니다. 네. 자, 캐릭터 일단 4명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 네. 특히 둘은 싸잡아서 할게요. 자, 주인공은 나츠키 스바루. 자, 이 세계에 소환된 히키코모리지. 근데 네. 히키코모리가 방 안에서 뭐 그 목도로 목검으로 뭐 근육 단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편의점은 왔다 갔다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나오는 약간 그 마코베스네 집에 마요네즈 같은 느낌이지. 아니 그리고 왓챠에서는 여기 은돌이라고 표현을 하던가? 아, 그랬나? 그러니까 은근형 히키코모리라는 네, 거를 외톨이를 은돌이라고 은토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히키코모를 그대로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나름대로 뭐 신조어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넷플릭스를 보다가 왓챠를 갈아탔는데 넷플릭스는 너무 블러가 많은 거야. 이게 그 중간중간에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조차도 블러를 처리해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왓챠를 갈아탔더니 번역도 훨씬 좋더라. 그리고 오프닝 곡에 밑에 자막도 있고 뭐 훨씬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보시려면은 넷플릭스보다는 다른 사이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OTT가 훨씬 나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냥 성격을 설명하자면은 얘가 되게 이상하리만치 좀 정이 많은 걸로 표현이 됐고 말도 되게 많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회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부터 히키코모리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시즌 2를 조금 봐서 아는 건데 원래는 이게 되게 나대는 걸 좋아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은둔형이 된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짐작해 볼 수 있는데 1기를 봐서는 얘가 왜 그런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는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지. 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은 에밀리아, 은발의 하프 엘프, 네. 정령술사죠. 아, 완전 주인공급이지 뭐. 이 근데 정도면. 주로 마법은 이제 빙결계 마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얘가 뭐 왕선 참가자야. 왕선이라는 건 왕을 선출하는. 되게 민주적이더라고.
그러게요. 후보 그러니까 경선하는 거야 지금. 심지어 노예 출신한테까지도 그 권리를 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토론 배틀하고 일어나 이제. 토론 배틀 뭐 초반부터 하더만. 배틀을 합니다. 야 배틀을 하지 배틀을. 되게 요령 없는 조용한 성격이죠. 그 정령술사에서 팩이라는 정령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사기 캐릭터지. 네, 고양이. 그렇죠. 개 아니야? 아 고양이구나. 어. 날라다닌 고양이. 그렇지. 나중에 거대화되는 하지만 거야. 9 to 6. 아니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아니라잖아. 공무원. 5시인가 뭐 그런 방식이지. 네. 뭐 충전을 해야 된다나. 자 그리고 람과 램. 그러니까 로즈월 저택에서 일하는 쌍둥이 메이드 자매고 알고 보니 정말로 도깨비다. 오니조국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람무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강 머리, 레무 같은 경우는 파랑 머리, 네. 그리고 램 쪽이 가슴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차이점. 맞아요. 그런 게 있어? 작화가 딱 표현이 돼 있어. 아 진짜? 그럼 전혀 음영이 있단 말이야. 얘기도 음영이. 해요, 심지어. 스바루가 네가 얘기도 해. 언니보다 훌륭한 게 있잖아. 가슴이 크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했어요.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되게 그래. 인상 깊었나 보다. 그 대사가. 나도 그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자 작화를 봤을 때 가슴 크기를 의도적으로 이게 차이를 구분짓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 별로- 얘네들도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표현이 되더라고. 왜 열을 내면서 이런 설명을 해야 중요하지 되냐고. 않은 거라고 아예 기분에 지워버렸나 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네. 일단 뭐 이 세계 소환물이니까 현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소환될까? 근데 정말 제일 뜬금없이 소환되는 것 같아. 뭐야, 이게. 아무 이벤트가 없어. 트럭에도 트럭- 안 치여 씨. 뭐 어디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밤에 미니스토 편의점을 갔는데 뭐 사가지고 나왔지. 감자칩하고 컵라면 그래 계속 나오니까. 계속 들고 다녀. 요거 사가지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그 판타지 이 세계로 소환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중얼중얼 백사운드만 들리지 왜인지는 전혀 설명이 안 돼. 맞아요. 그냥 갔어. 그래서 도착을 한 곳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오지만 왕도 루그니카라는 데죠. 중세풍의 판타지 세계고 아인이 존재해요. 네. 그 아인이라 함은 뭐 인간과 비슷한 뭐 인간족은 아니지만 뭐 지성을 가진 뭐 그런 종족처럼 보이지. 뭐 말하는 늑대도 나오고 뭐 그런 거지. 내 종족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동족 내가 했더니 막 욕했잖아. 동족의 사전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어. 같은 결에.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 얘기했다는 듯이 또 셋이서 또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더라고. 난 그때 인지를 못했어.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뭐 이런. 그냥 싫은 거야.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 말은 통하는데 글자는 못 읽는 걸로 나오지. 네. 이런 게- 말은 그냥 통하는 걸로 그냥 디폴트로 가져다 주더라고.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사실 이야기 진행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재미가 없지. 그리고 보통은 글도 읽을 줄 아네 뭐 이런 식이 많은데 여기서는 여기는 글을 글을 배워. 배우죠. 그리고 화폐 뭐 당연히 다르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아저씨가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단역인 줄 알았지만 이 계속 아저씨가 세이브 포인트다. 너무 자주 뵌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일이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홍과인가 뭐라고? 아니, 사과잖아요. 아 삼과라고 부르나 거기서? 근데 원래니까 링고잖아요. 링가라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링과. 그래서 링가라고 자막이 삼과라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어쨌든 이쪽으로 오면은 뭔가 힘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네. 아무 능력이 없다. 아니요, 능력 있어요. 뭐 휴대폰이 절대 방전되지 않아. 그건 잘 안 쓰니까 폴더잖아. 뻔하겠지 뭐. 폴더야 이 새끼야. 이거 아무 능력 없다는 게 차라리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렇죠. 그리고 기본 장비조차 되게 부실하다. 가지고 온 게 휴대폰, 컵라면, 과장봉지 그리고 입고 온 추리닝 운동화 뭐 끝. 동전 몇 개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 뭐 그 정도예요. 휴대폰은 잘 쓰더만. 그쵸? 아티팩트라고 여기서 미티어라고 하죠. 미티어. 미티어라고 미티어. 얘기하는데 뭐. 자 일단 그래서 골목에서 3인조 강도와 첫 번째로 만납니다. 네. 얘네들도 되게 자주 만나지. 네. 자 일단 그 닌자 소녀 같은 애가 있어. 펠트. 거의 그 헐벗고 다니는 애가 있지. 근데 막 날뛰고 다녀서 이건 뭔가 했는데 이 세계 안에선 또 무슨 가호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얘는 바람의 가호를 받아서 막 지붕을 펄쩍펄쩍 뛰어다녀. 거의 닌자나 다름이 없어. 네. 근데 얘가 무언가를 훔친 다음에 도망치다가 얘랑 만나. 음. 그러니까 주인공 스바루랑 만나는데 사실 아무 이벤트가 아닌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요.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스바루는 자기를 분명히 소환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급의 작하면 분명히 주인공 급이잖아. 그럼 얘가 뭔가 도와줄 것 같은데 그냥 가. 그러고 나서 그 3인조랑 얼추 싸워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칼을 꺼내네? 그랬더니 이때부터 막 쳐맞지. 그런 다음에 정말 주인공인 그 백발의 은발의 미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에밀리아. 여기선 이름이 안 나와 아직까지는. 그리고 얘는 그 훔친 물건을 쫓던 중.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그 펠트라는 여자애가 훔쳐간 거야. 얘를 쫓다가 만난 거지. 그래서 이 강도를 퇴치해 줍니다. 얘는 정령술사다. 그래서 뭐 어려움을 막 쓰는 것 같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루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직까지 얘가 안 가고 무릎 베게 해주고 있었나? 그랬나? 폐기해주고 있었잖아요. 폐기해주고 있었 이 느낌은 뭐지? 몽글몽글한 그 폐기 거대화해서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그래서 뭐를 훔쳐갔는지는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 그 휘장이라는 거였어. 이 휘장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얘가 이제 뭐 치유까지 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친절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데레 성격이야. 그리고 스바루가 이제 그 자기가 봤다. 그 펠트의 얼굴을 봤다. 헐벗은 애 분명히 봤다. 그래서 나도 돕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하나인 거야. 그냥 첫눈에 반했다. 그렇지. 그런 거였어요. 예, 딱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순정인 것 같아. 그렇지. 연애야 이건. 그러니까 순정, 순애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얘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매달리는데 그 동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빠졌다. 제가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야. 한 번에 봤다고 이쁘다고. 난 여기 처음에 봤을 땐 스바루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에밀리아라는 끈을 놓치면은 나는 좆된다. 그래서 빌부터 해야겠다. 너무 어른의 시각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일부러 도와주는 척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 너무 어른의 시선이.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거야. 그것도 맞지. 얘가 아무런 연고가 없잖아. 심지어 네. 능력도 없어. 보통의 연고가 없이 이제 떨어져도 뭔가 능력이 있으면 막 딛고 올라서는 게 있는데 네. 얘는 강도한테 뒤질 뻔했거든 지금. 근데 얘가 해결해 주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동아줄 하나 잡은 거지. 뭐 그렇게 마법도 써 심지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스바루고 뭐 히키코모리지만 뭐 근육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강도를 약간 제압하는데 뭔가 단서처럼 나오고. 그리고 파쿠 얘는 이제 정령이다. 그리고 에밀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사테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팩이 이제 그런 말 하지. 아, 직군네 뭐 이러는 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정리를 처음 할 때도 저는 사테라로 적었다가 나중에 다 바꿨지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에밀리아가 미아를 도와주는 게 나오는데 이런 짜잘한 서사는 웨너스가 있는데 다 연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손해보는 성격이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지금 되게 바쁘잖아. 휘장 찾아야 되는데. 근데 애를 도와줬어. 그리고 하프엘프라 사실은 나이가 좀 많은 것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이 하프엘프한테 요 세계 사람들은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요 정도 단서들이 계속 나와. 그리고 이 미아를 도와줬더니 그 과일 가게 오지상이 그 아빠였어. 그래서 뭔가 또 해결이 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펠트에 대한 제보를 받아 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새끼가 많이 훔치더라. 그래서 빈민가로 가게 돼요. 이 괄가게 아저씨가 되게 장사꾼이어가지고 그냥 정보도 안 주잖아요. 근데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게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보통은 안 주다가 퀘스트를 완료해서. 완료하면은 뭔가 던져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되게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긴 하지만 이거 네. 게임으로 보면은 좀 적절한 구성같이 느껴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이죠. 네. 그리고 폐결 아까 얘기했지만 뭐 9 to 5인가 6인가 그래가지고 충전하러 사라지고 에밀리아는 뭐 미정령한테 물어본대. 이게 이제 정령이 아직 되지 못한 뭐 이런 상태인가? 그렇지. 막 공기 중에 뭘 불러서 막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하니까 더 이뻐 보이겠지. 뭐 샤랄라야 막 그래가지고 또 또 이제 한 번 바라는 거지. 그치. 스바루가 그냥 뿅 간다. 뻑 갔다. 이 여자다 하면서. 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어느새 밤이 됐고 그 펠트가 있다는 작물 창고를 찾아갔는데 네. 벌써 안에는 다 시체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스바루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서 갑자기 출혈이 막 일어나지. 네. 배를 뚫렸어. 그 다음에 사테라도 막 들어왔는데 얘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에밀리아지만 여기서 사테라로 알고 있지. 그러고 나서 죽죠. 그랬더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낮에 과일 가게로 돌아온다. 자, 뭐냐? 2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루프물이다. 되게 즐거운 음악이 나오다가 죽을 때마다 그 되게 섬뜩한 음악으로 바뀌잖아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잔인하게 죽어 늘 죽을 때. 네. 그러니까 너무 가짜 같은 거야. 그 전까지 그런 느낌의 애니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2회차로 돌아왔어. 주인공이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묘미였던 거지. 네. 아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회귀 능력이 있는데 사망 회기. 사망 후 발동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좀 답답하게 생각한 게 세이브 포인트가 그러면은 갱신이 돼야 되는데 언제 갱신되지? 그건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 그거 알 수 없는데 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긴 하더라고. 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엄청 쳐맞았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네. 너무 불쌍해서. 네. 근데 그거는 계속 떠안고 가더라고. 뭐 그런 것들은 조정을 못하고 되게 안타까운 능력이야. 자 어쨌든 2회차가 시작이 됐어. 자, 골목에 3인조 강도 또 만났어. 이겼어. 다시 그 죽은 장소로 가. 그랬더니 일찍 갔더니 아직 그 가게 주인 롬 영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아있죠. 거인이지. 네. 그리고 펠트는 아직 오기 전이야. 그리고 펠트가 오자 그 휘장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네가 이 휘장을 훔쳐갖고 이걸 나한테 주면은 뭐 이렇게 합의는 보자. 그리고 휴대폰 폰카를 찍은 다음에 시간을 잡아두는 능력이 있는 미티어다. 얘가 이거 야부리를 잘 털어 조금. 그래서 여기 이 세계에서는 그 마법 능력을 가진 도구를 미티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이고 이제 뭔가 거래를 할 즈음에 의뢰인이 나타나. 그러니까 펠트한테 그 휘장을 훔쳐달라고 한 사람. 헐벗은 누님이 또 나타나요. 엘사라고 하는. 엘자 아니었어요? 그 제가 넷플릭스를 봤는데 거기는 엘사로 나오는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느 쪽이든. 엘자로 할까? 엘사 너무 그러니까 얼음 쓸 것 같고. 너무 렐리코야. 빈결막 없을 것 같고.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일단 너무 헐벗지 않았나? 네.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그 맞아. 러스트 같은 느낌이잖아. 맞아요.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성금화 여기서 이제 그 화폐 단위가 뭐 이런 방식인데 네. 요게 20립 이렇게 제한했는데 휴대폰은 더 비쌀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롬 영감이 얘기를 해주고 음. 근데 스바르는 왜 휘장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주인 돌려주려고 이런데 그랬더니 이 헐벗은 누님 엘사가 너 혹시 관계자였네? 라고 하더니 칼을 휘두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언니도 또 힐 신고 싸운다. 아 그렇네. 그렇게 완전 큰 힐 신고 아, 어떻게 힐 신었었나? 뛰어다녀. 이 연인 초인이니까. 초인이라 상관없어. 실제로 초인이더만 보니까. 아무튼 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죽었는지를 몰랐었던 거잖아. 네. 근데 얘였던 거야. 네. 그리고 롬이 싸우지만 그때 시체도 팔이 잘려 있었지. 여기서도 여기서도 팔이 똑같이. 또 잘려요. 그리고 롬 영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거인족으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좀 크다 정도였는데 약간 최홍만 느낌이었잖아. 더 크지 않았어요? 더 컸어. 아, 그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최홍만 뭐 하는 거예요? 최홍만 성들보셔. 아무튼 펠트도 썰린다. 펠트 좀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니 금방 썰리더라고. 스피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지. 파워로도 안 된다. 로명감에. 그러니까 무한의 좀 봤잖아. 막 그 스피드 빠르게 해서 막 뱉지만 작은 상처로는 실화를 죽일 수 없었지. 역시 최고의 능력은 불사다. 그리고 결국은 스바루도 상대 안 된다면 회심의 발차기 뭐 이런 거 하다가 배가 또 베어서 죽었어. 그리고 왜 자꾸 배를 베나 했더니 별명이 뭐 내장 사냥꾼. 이 언니 특기는 배를 베는 거였어. 맨날 할잖아 하면서. 내장 보는 게 취미생활. 그것도 클리셰네. 애 항상 칼 쓰는 악당들을 칼날을 핥는 걸 좋아해. 피를 아니면 할 거나. 그리고 더럽게 핥아야 돼요? 아, 더럽지 않았는데? 엘자는 이렇게 더럽지 않았어. 좀 섹시했는데? 조용하기는. 그래요. 자 그리고 3회차가 시작이 돼요. 네. 다시 과일 가게야. 그리고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는 순간 그 은발 하프엘프를 보지. 네. 그래서 사테라 하고 불렀더니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은발 소녀 역시도 너 속셈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는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테라라는 거는 이 세계를 약간 그 멸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7대 죄악 중에 한 명인데 나머지 6개 죄악을 다 물리친 마녀래. 그 질투의 마녀. 얘 이름이 사테라였다. 거의 볼드모트급으로 불리면 안 좋아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프 엘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그쵸.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투의 마녀의 생김새는 은발의 하프 엘프라는 게 있어서 네. 사람들이 얘한테 편견을 갖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네. 라는 게 나오고 이때 그리고 또 펠트가 휘장을 훔칩니다. 그랬더니 한패 취급을 당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인조 강도를 또 만나. 어제 3번 만났나요? 좀 지겨워. 아 됐어 너네 또야? 하고 이제 딱 그냥 지나쳐 가는 찰나에 칼을 찔러버려. 강도가 갑자기 이 새끼 봐라 하고 그냥 찔러. 자기가 해놓고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우발적인 거지 진짜로. 그러고 사망.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서 약간 멍 때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어?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너무 쉽게 죽은 거야. 지나가는 강도한테 죽을 정도니까. 자,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롬 영감한테 이제 줬던 게 그 감자칩이었어.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이제 되게 신기해서 막 먹어서 분명히 없어졌어야 되는 감자칩이 비닐봉지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보면서 죽는 거야. 그리고
시청자는 다 알지만 얘는 이제서야 깨닫는다. 네. 아, 난 사망해야겠구나. 그런 거였죠. 네. 자, 4회차 시작. 다시 과일 가게. 아, 지겨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이제 알게 되고, 일단은 사테라라고 알고 있는 그 에밀리한테 진 빚이 없으니까 뭐 휴대폰 판돈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금방 마음을 고쳐먹지. 왜냐면은 얘가 그 엘사한테 죽을 걸 알고 있잖아. 봤으니까. 그치. 한번 겪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걸 죽을 걸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하는 거는 무리다. 왜냐면 에밀리아의 그 반짝이는 거 봐야 되거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기본적으로는 정의롭다, 착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를 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어둠 속으로에서는 왜 쟤까지 살려주려고 해서 그 고난을 다 겪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건데 네. 여기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음. 다른 삶을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진짜 올곧게 계속 얘를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움직이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년 만화, 라이트 노벨 이런 음. 주제를 그래도 껴안고 간단한 느낌이 있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도둑 행방을 묻고 에밀리아가 딸을 찾아줬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건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의 강제력이라고 불러.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미래는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행동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뀔 테니까 그럼 내가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 일단 똑같이 해봐야지만 같은 미래가 올 때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엘사가 와서 애들 죽이는 요 상황을 그냥 무마시킬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냥 거기 가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던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한 다음에 거기서 만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시 강도 3인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비병을 부르지. 이 세계에도 경비병이 있더라. 근데 이때 검성이라고 불리는 라인하르트가 나타나. 강도들이 도망간다. 엄청 유명하고 센가 봐. 강도들이 알아보고 도망치잖아, 알아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스바루가 요 정도 급으로 와야지만 일반적인 어떤 이 세계 소환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라인하르트랑 같이 이제 작물 창고로 가면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착하게 아, 얘한테까지 그렇게 패기를 칠 수는 없다. 이러고 혼자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비밀가에 가. 펠트 집을 찾다가 엘사랑 부딪혀요. 하지만 엘사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펠트 집인데 무슨 거적대기 같은 데 있잖아. 지붕만 얹어놓은 거 뭐 이런 거 있었어. 그쵸, 진짜. 거기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싸우다가 뭐 그런 거지. 칼 들고 막 덤벼. 여기 이 세계는 너무 끔찍하지 않냐? 일단 애들이 칼부터 뽑아들고 막 찔러대. 되게 험난한 세계야, 여기. 그래. 이게 아, 확실히- 무단 침입했잖아. 그래, 얘 잘못했지. 아니 근데 이게 가혹한 세계라는 게 정말 잘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판타지라는 게 우리가 되게 낭만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 검과 마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상무기잖아 다. 그렇죠. 맨날 일반적으로 괴물이랑 싸워야 되기도 하고 뭐 침략 당하고 막 지배당하고 이런 건데 중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걸 늘 낭만적으로 묘사했다면 여긴 진짜 가혹하다. 일단 아무나 칼 들고 덤빈다. 내 집을 만져? 그럼 찌른다. 그것도 보통은 주인공이 굉장히 오버파워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렇지. 당할 일이 없지만 실제로 약자의 입장에서 갔을 때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이 중세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휘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널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작물 창고로 가게 돼요. 롬령감이 왜냐면- 있는.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 은발 엘프가 엘사보다 먼저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때 나랑 같이 안 찾았으면 얘 벌써 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오히려 방해를 했구나. 얘 되게 능력 있는 애였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그 은발 엘프죠. 모두 도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얼음 마법으로 막 위협을 하지. 근데 이때 그 아이 미아 찾아준 다음에 뭐 브로치 받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 네. 아직도 그 브로치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순간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항상 그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없더라도 처음에는 원래 스바루가 했었잖아요. 그 찾아주는 거를. 근데 없이도 다 하고 있었구나. 이런 행동들을. 그렇죠. 쟨 착한 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또 한 번 반했네. 그래 엘자 습격을 합니다. 뭐 팩이 좀 방어를 해주는데 방어밖에 약간 못하는 느낌? 힘 조절하는 느낌도 들었어. 그러니까 일부러 굳이 막 여기서 힘 5시 돼가서 그런 거 아니었어? 아, 그런가 보다. 거의 밤 되고 있을 맞아 때였었어요. 맞아. 밤엔 힘을 못 쓰네. 마력이 다 떨어져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난 마력을 뭐 떨이라고 하는 줄. 팩은 낮이 밤저다. 네. 밤에 아무 힘도 못 쓰는구나. 그리고 그 엘자가 악당은 악당인 게 네. 휘장의 주인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이번 미션은 실패다. 자
다 몰살시키자. 무서워.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야. 공격한 다음에 엘자가 이제 뭐 약간 쓰러져 있었나 뭐 이렇게 가려져 있었나? 팩이 뭐 공격해가지고 엘자가 네. 쓰러져 있었잖아. 그러는데 롬영감이 그러나? 죽었나? 그렇게 얘기하지. 그 플래그 세우지 마! 이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살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게 그 라노벨에서 따온 대사가 그렇죠. 같다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령 대 엘사가 이제 막 싸우는데 발 얼리고 막 대자 얼음 쏘는데 이제 발 뜯어내고 피하잖아. 그리고 이제 발이 나타나잖아. 뭐가? 그랬어요? 그 엘자. 뜯어진 발이 다시 생겼어? 그러지 않았어? 그냥 얼음으로 약간 고정시키고 싸우는 신발만 느낌이었는데. 벗겨졌나? 그러니까 그 힐이어가지고 산 거야. 힐. 힐 씨는 이유가 있네. 힐이 이런 하이힐 액션이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결국 롬령감 쓰러지고 뭐 펠트는 스바루가 칼빵 직전에 이제 겨우 구해주지. 얘가 네가 제일 어리니까 막 구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그때 라인하르트가 등장을 해. 그리고 한 수의 칼을 빼앗아요. 그랬더니 엘자가 막 칼을 어디서 꺼낸 거야? 도대체 온몸 다 헐벗고 있는데 칼 되게 만치롱하고 막 꺼내잖아. 아공간에서 써냈다. 그렇지, 망토에 있나 보다. 도라에몽 아니고.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놈한테 이제 막 치료 마법을 걸고 있는데 라인하르트가 얘보다 훨씬 센 거야. 근데 대충 싸운 이유가 이 치료 마법을 사용할 때 뭐 여기 있는 공간에 뭐 마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쓰면은 치료가 늦어진다. 뭐 이런 이론이었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리고 검격만으로 집을 날려버려. 겁나 잘 싸운다. 그렇지. 검성이다. 그래서 뭔가 했던데 이 표현 방식도 되게 웃겼어. 칼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구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엄청나게 짧아 보이게 이제 표현을 하고 거대해 보이게. 그다음에 그냥 휘두르니까 집이 날아가. 하지만 잔해에서 엘사가 튀어나오고 롬의 몽둥이로 일단 스바루가 그 배는 공격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잖아.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몽둥이가 동강나면서 배가 이제 벌어지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소원은 네 이름을 알고 싶어. 씨. 어디서 작업질이요? 씨. 너의 이름은? 그러면서 에밀리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펠트는 이제 뭐 롬을 살려줬다고 가족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하잖아. 그리고 휘장 훔친 거 뭐 돌려주고 뭐 라인하르트는 갑자기 이것도 영문을 알 수 없지만 펠트를 보고 뭔가 느꼈다는지 얘를 잡아가.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얘를 유괴를 해. 이렇게 끼고 데려가잖아요, 진짜. 어린 여자아이를 유괴를 했어. 어. 검성은 무슨 얼어 죽을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나서 깨어나는 스바루. 엄청난 저택에서 일어나죠. 이제 한 텀이 지나간 거잖아요, 드디어. 그렇지. 아직은 아직 아니야. 모르지. 아직 몰라. 죽어봐야 아니, 알지. 이때는 모르지. 아직 몰라. 근데 어디 루프 복도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 설정인데 이게 복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딱 인지를 하고 어느 방문을 여니까 뭐 중요 캐릭터인가요? 베아트리스 보통 이제 베티로 불리는 도리르 롤이라고 이제 놀리잖아. 머리가 이제 이렇게 드릴처럼 말려 있는 그런 롤인데 얘는 뭐 이 저택의 서고를 담당하는 애였나? 정령이죠. 얘도. 얘 정령이야? 음. 얘 마법사 정도 아니었어? 나중에 보면 정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저택을 지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이제 마나 드레인을 당해. 그리고 깨어났는데 여기가 새로운 세이브 포인트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다 일어나면은 처음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얘한테 한번 당한 다음에 일어났을 때인 걸로 나오잖아. 네. 자 그리고 쌍둥이 메이드 람과 렘이 처음 등장을 하고 저택의 당주라고 하는 변경백 로즈월 피에로 형상이지. 말투도 우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한두 번씩 늘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이런 뭐 게임이나. 한다네. 뭐 이런 맞아, 그런 말 그렇지. 같아요. 말투 이상하니까 얘 좀 마법 좀 쓰겠구나. 뭐 이런 느낌. 날라다니더라고 얘가. 난 그래서 얘가 좀 흑막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편견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삐에로들은 약간 다 흑막 같잖아. 쪼커 그렇지. 이런 애들은. 그렇네. 말투도 이상하고 존댓말 쓰고. 존댓말. 그래.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좀 설정을 깨부수는 그런 이 세계 물이다. 그리고 현재 이 루그니카에는 왕이 없고 왕선 중이다. 대선 비슷한 거야. 네. 왕선 중이고 에밀리아는 그 후보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휘장이 뭐였냐? 사실 그 왕선 참가 자격증이었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그 로즈월 같은 경우는 에밀리아를 미는 거였지. 킹메이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네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에밀리아가 스바루한테 소원을 말해달라 했더니 날 고용해달래.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지. 어, 굳이? 굳이. 근데 별 생각 없이 말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식객으로 그래 나중에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굳이 고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은 고용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나오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정답이었지. 자, 그러니까 늘 일하고 싶었던 아이였나 봐. 참
실업률 문제야. 고등학생인데요? 얘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죠. 얘기잖아. 이 세계 고교생. 근데 학교 안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저택을 막 소개를 했는데 베라트리스는 서고의 사서고 진검문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문을 열면 어디 통과할지 모르는데 스바르는 직관적으로 얘가 열기만 하면 그냥 거기 베아트리스가 있어. 나름의 능력이 있긴 있는 그래서 거지. 베아트리스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얘가 좀 꺼쩍지근하지. 맨날 날 찾아. 못 찾으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사 도우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뭐 재봉은 어느 정도 하는데 나머지는 엉망인 것처럼. 재봉은 왜 잘하는 거야? 재봉은 잘하는데 음. 사과는 왜 이렇게 못 깎고? 다를 수 있죠. 좀 다른가? 나는 사과는 잘 깎는데 재봉은 잘 못하거든. 그럴 수 있지. 그러게 저도 재봉은 하는데 사과는 잘 못 깎긴 해요. 뭐 그거 맞네. 왜 이상하게 말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수바루. 아무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혹시 첩자일까 제가?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 중인 것처럼 보여. 이게 램하고 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우리 몰랐지만 뭐 스바루한테서 뭔가 마녀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냄새라고 표현하죠. 냄새. 나 그래서 냄새. 의심을 했던 건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고 네. 구해줬는데. 뭐 그런 정도로 생각 중이었어. 그래서 예전에 이 리제로를 보다가 포기한 거는 램이 등장을 해서 텔테를 휘두를 때 되게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때 보다가 좀 잊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네. 아무튼 에밀리아랑 대화를 합니다. 음. 손에는 상처가 엄청 많이 났어.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데이트 가자. 이렇게 약속까지 다 해가지고 분위기 엄청 좋았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2회차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걸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밤에 죽은 거야. 왜 죽은지도 몰라. 이때 깨닫는데 좀 걸려요. 일단 깨어나 보니 손에 상처가 없는 걸 보고 뭔가 반복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에 절망하다가 이제 막 문 안으로 막 들어 나 왜 죽었지 뭐 이러다가 그 베아트리스한테 쓰러진 다음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났을 때가 아니고 두 번째였던 거야. 자, 그리고 결국은 너 소원 또 말해봐. 이렇게 했을 때 루프물의 법칙대로 같은 결말을 가기 위해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가기 위해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고용해달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람이 글을 가르쳐 주는 걸로 나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똑똑한 게 아니다 결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역시 배웠다. 학습은 반복이다. 반복학습의 중요성. 하지만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그게 뭐 며칠 만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엄청 많이 죽었겠지 뭐 그럼. 그렇지만 어순이 같기 때문에 금방 배웠다. 하긴 말하는 건 되니까 읽는 방법만 배웠으면 되는 건가? 그러네. 그래요. 자 이제 저택 2회차 생활이 시작이 됐고 낮에는 램하고 이제 장보러 마을로 가고 밤에는 에밀리아가 뭐 글도 가르쳐주고 또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오케이가 됐어. 그리고 이제 오늘 잠이 죽으니까 앉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이 생기지. 네. 그 다음에 복도에서 누군가한테 습격을 당하고 팔이 날아가는 게 보이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죽었어. 음. 참 이 작품 어이없게 죽는다. 그리고 계속 궁금해. 이 저택에서 그럼 누가 노리는 것인가? 그렇죠. 이 미스터리 특성을 굉장히 좀 잘 반영한 것 같긴 해. 근데 후보도 이제 클로즈드 서클이기 때문에 몇 명 없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에밀리아는 아닐 것 같고 로즈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갑자기 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슬 소리가 들렸단 말이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램이 철퇴를 하는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치. 전개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나중에는 또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었다라고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회귀를 해서 이번에 3회차야. 이제 저택에서 3회차인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첫 대면에서 이제 소원을 바꿨어. 고용 관계가 아니라 식객으로 있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자유로우니까 이때 이제 습격자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티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겪었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잠들듯이 죽는 마법이 있냐? 이때.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북쪽에 저주술이 뭐 그쪽이 좀 뛰어난가 보지. 그런 거 아니면 마나 드레인이래. 근데 마나 드레인 같은 거 한번 당해봤잖아. 요거는 굉장히 하이 레벨이다. 뭐 베티나 페크, 팩이라고 해야 되나? 요 정도면 가능한 되게 레어한 마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저주일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상처 치료를 해준 사람도 베티였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지. 에밀리아가 아니었어? 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가 이제 두 개가 된 거예요. 저주 그리고 사슬. 죽기 전에 들었던 소리지. 그리고 나서도 이런 거 굉장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애틋하기만 하잖아. 어차피 죽으면 다 없던 일로 되는 거니까. 네. 자, 람하고 이제 밤에 동화 이야기를 합니다. 글 가르쳐 주다가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줬던 책이 이 세계에서는 뭐 그냥 통용되는 그런 동화 책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드래곤 전설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자기도 얘기를 해주는 게 울어버린 빨간 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줍니다. 이거 진짜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본에 일본에 있나 있지 보지 뭐. 않을까요?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빨간 온이랑 파란 온이가 뭐 친구 사이인데 빨간 온이는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되게 친해지기를 원한 거야. 그랬더니 파란 온이가 그러면은 내가 뭐 난동 피울 때 네가 때려잡는 걸로 쇼를 하자. 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마을 사람들이랑 빨간 온이랑 친해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파란 온이는 떠났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그냥 빨간 온이 파란 온이가 직접적으로 람이랑 램의 관계를 이제 상징하는 게 돼버렸지. 나중에 진짜 하더라고요. 진짜 원인적일 줄은 몰랐어. 근데 람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얘기 램한테는 해주지 말라고. 안 좋아할 것 같다고. 뭐 그런 거였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중요 캐릭터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 나 얘는 진짜 그냥 엑스트라 정도 생각했었는데. 심지어 색깔만 다르게 하고 나오는 정도면 약간 신경을 덜 썼구나. 그것도 좌우 대칭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제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설정을 좀 대충 했다는 느낌을 일부러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스바루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너는 청소를 잘하면 너는 뭐 재봉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게 이렇게 극명히 나뉘는 그런 쌍둥이 설정이냐. 라고 했는데 아니야. 무조건 동생이 다 잘한대. 막 그런 내부가 거였지. 잘한대. 그래서 이거 대충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중요 캐릭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집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놀러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어디 간다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 사실은 산에서 저택을 몰래 내려다보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거지. 그랬더니 해가 지기 직전에 이제 철퇴가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올 줄 알고 미리 이제 설치한 밧줄 타고 이제 절벽 아래로 내려갔잖아. 요 습격자의 정체가 램이었다. 이게 제일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이걸 보고 안 봤을까? 그냥 까먹었던 것 같아.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어쨌든. 이거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램이 이 주인공의 히로인들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 미리. 근데 습격을 하는 거야 가지고 아씨 보지도 됐지. 그걸 알고 보니까 더 이상한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램이었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자는 벌해야 한대. 그리고 뭐 휴대폰 플래시 터트리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다리가 날아가죠. 다리를 날려보내는데 치료를 해주면서 신문을 하더라. 잔인한 년. 말하기 전까지는 안 죽이겠다.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이제 단어죠. 너 마녀교 관계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이제 스바루는 눈물을 터트리는데 이 작품의 눈물은 그렁그렁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울어. 으엉 하면서 울잖아. 세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눈물 흘릴 때다. 근데 진짜 너무 자주 울어서 이건 진짜 소년 감성이다. 약간 열혈 느낌? 왜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죽죠. 네. 자 다시 4회차 시작. 그리고 또 중요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해왔어. 왜 혼자 하려고만 했지? 에밀리아한테 고백을 한 다음에 같이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죠 연출로? 일단 막 주위가 막 어두워지면서 뭔가 손이 나타나서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그림자 같은 심장을 여자가 뒤에 쥐어짜는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가 엄습을 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서 음악도 갑자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이때? 맞아. 오늘의 성대모사는 이거구나. 좋았어. 잘했어. 그래서 결국 이 사망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혼자 해야 돼. 네. 그런 거고 뭐 이런 얘기는 늘 하는 얘기니까 뭐 대수롭진 않은데 5회차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죽고 살아날지 그건 모르잖아요. 횟수를.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베티랑 계약을 해. 마녀의 냄새가 뭐 짙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마녀교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5일째 자기가 죽는 걸 아니까 그 5일째까지 자기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베티랑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이렇게 항상 뭐 팩한테 뭐 일릴 거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베티가 팩을 엄청 귀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움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5일째 죽으니까 4일째 이제 베티가 있는 금속으로 가서 버텨. 그리고 이제 문을 베티가 열고 딱 나가니까 벌써 아침이 된 거지.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밀리아가 막무가내로 어딘가를 막 끌고 가. 자, 나 대신 램이 사망했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이쯤 되니까. 뭐야 이건 또. 분명히 전작에서 전편에서 나를 죽였는데 왜 얘가 또 죽었지? 그러니까 사인은 쇠약살해. 그러니까 저주 때문이다. 그러고 근데 스바루는 이제 뭔가 알고 있는 느낌을 풍길 수밖에 없잖아.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그랬더니 이제 람이 또 죽일 듯이 덤비죠.
그렇게 네가 뭔가 알고 있는데 빨리 얘기해. 근데 말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나 사실 죽었다 깨어나서 그런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러고 해서 이제 로저가 뭐 베티가 이제 막 대치하는 상황까지 가요. 결국은 이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바루가 도망을 치고 낭떠러지에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램이 죽었기 때문에 얘를 살려야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못 뛰지. 베티가 지켜주잖아. 못 뛰고 이때 베티가 와서 뭐 5일째 끝났는데 이렇게 했더니 계약 기한은 뭐 정한 적이 없대나 뭐 이러면서 뭐 이때 수바루가 뭐 쓰러졌을 때 뭐 람이랑 램이 뭐 손을 잡아줬대나 뭐 쓸데없는 거 갑자기 기억해내죠. 맨날 그 침대에서 이렇게 눈 뜰 때 있었잖아요. 그때 잡아줬던 게 기억이 났다. 너네였다. 얘네들도 굉장히 소중한 애다. 손 잡아주면 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걱정하셨대잖아요. 그리고 이때 분노에 찬 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약해서 그래. 너희를 좋아해. 하고 결국 절벽으로 대시를 하고 자살한다. 대단한 놈이에요. 사실 그냥 진행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라노벨 주인공이 자살하는 건 좀 처음 본 거야. 지가 투신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점은 되게 좋았던 게 처음에는 자살 못 하잖아. 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궁지에 몰린 거잖아. 그런데 뛰어내리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뛸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하죠. 근데 결국은 되게 큰 용기를 내서 뛰어내리고 그 손 잡아준 거 하나 기억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순정파라니까 얘가. 네. 뭐 손 잡은 거 아주 뽀뽀했으면 난리 났겠어.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사화가 마무리가 되죠. 네. 지금 1편 얘기했지만 죽었다 살아나면서 나는 당연히 뭔가 힘이 축적되거나 이런 설정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인공은 기억밖에 없잖아.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가 있구나. 약간 탐정물 느낌도 나고. 그래서 처음에 문자가 다른 걸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힌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뭐 연말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연말을 하긴 하는데 재능이 너무 없는 걸로 나오죠. 칼을 시켜봐도 안 되고 마법도 되게 하필이면은 후지고. 되게 뭐 디버프 마법 계열이고 막 이런. 그것도 수준 낮은 저주. 아무튼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기 편한, 따라가고 싶은 뭐 그런 미스터리물이 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이게 사실은 13화까지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 2쿨이잖아. 네. 그러니까 26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 이어서 285화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번 합시다. 소설 큐레이션, 로맨스, 로판, BL편이 지금은 리디북스를 비롯한 온라인 서점에 다 풀렸을 겁니다. 뭐 지금 알라딘에서만 판매를 해서 못 보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구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싸요. 8,000원. 사주세요. 7,200원. 10% 할인해서. 오, 그렇네. 이거 무조건 사야지. 내년에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는데 맨날 이런 협박성 멘트만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불화 생겼어 우리. 불화 그놈의 불화 없다고. 금지요 이제 앞으로. 취미로 방송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일이야. 금지요. 우리 3명 아닙니다. 금지요. 자, 끝내봅시다.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랜.